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소프트웨어의 이재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플러그드 활동 제3교시 글자 수 줄이기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데이터 압축이 무엇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 이 데이터 압축을 하면서 반복된 글자들을 줄여서 데이터 압축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런 두 번째 방법처럼 실습으로 한 데이터를 다시 압축을 해제해서 원본, 그러니까 원래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보겠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주 썼던 RGB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데이터를 압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압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죠. 데이터 압축은 어,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중복된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해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음, 데이터는 컴퓨터 내에 저장되는 이진수의 음, 비트들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보여지는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혹은 내가 이 작성했던 문서들 이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내에는 무수히 많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이미지를 압축하기 위해서 중복되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와 연속된 수로만 표현했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데이터의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랭스 런 바로 런 랭스 엔코딩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또 압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른 압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압축에는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R집으로 압축한다 할 때 압축을 했다고 해서 원래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원래의 데이터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손실 압축은 압축을 했다가 복원을 하면 압축하기 전과 동일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손실 압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손실 압축은 뭘까요? 손실 압축은 압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mp3라는 음악 파일입니다. 손실 압축은 압축한 걸 복원하면 원본 데이터가 이미 일부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원본과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쓸까요? 그건 mp3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가 소리에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mp3는 우리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영역을 잘라서 그런 부분을 자르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는 압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는 음질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원래 데이터를 잘라냈기 때문에 원본과는 다른 압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런 데이터 압축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데이터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해서 공간을 줄여 놓으면
똑같은 USB라든가 메모리 카드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요. 같은 정보를 저장을 하더라도 더 싼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삼성의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요. 16기가와 32기가는 가격이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가 양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을 하거나 뭐 팩스를 수신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시간들, 전송되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느리고 이미지가 그림이 빨리빨리 로딩이 안 되면 속이 답답하죠? 그런데 데이터를 압축해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나 동영상이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컴퓨터가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저장 장치, 작은 기기에도 많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압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압축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데이터가 연속될 경우에는 데이터와 연속하는 길이로 정보를 표현해서 정보량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런 랭스 보호라고요. 저희가 2교시에서 배웠었죠. 이런 예는 뭐 그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이 될 경우에 이거는 연속은 아닙니다. 띄엄띄엄띄엄 반복이 될 경우에 두 번째 나오는 데이터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똑같이 두 번 적지 않고요. 이미 나와 있던 데이터가 어디쯤에 나왔었는지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글을 쭉 읽다가 이 내용은 뭐 5페이지에 미리 나왔던 내용이구나 하면 여기에는 그 내용을 적지 않고 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라고만 적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명칭은 LZ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LZ 코딩을 알아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랑 나비, 흰 나비 총 7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글자가 5글자만 표시가 되어 있고 2글자는 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바로 나비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에서 마지막 중복 다시 두 번째 나온 단어는 없애고 삭제하고 대신에 앞에 나와 있는 나비라는 이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에는 요 앞에 있는 나비를 불러오세요 라고 저희가 컴퓨터에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나비를 불러오게 되면 자, 앞에 있는 나비 불러오세요 하면 앞에 있던 나비가 뒤로 가서 이렇게 노랑나비, 흰나비가 원래 원본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바로 LZ 코딩 데이터 무손실 압축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그 문장이 길어졌죠? 총 4줄의 문장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비야라는 게 있고 다음 칸에 또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은 바로 앞에 나비야라는 칸에서 불러오라는 얘기죠. 불러오게 되면 나비야가 되겠고요. 이리 나라 오너라
노랑, 또 빈 칸이 비어 있네요. 이 칸이 빈 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앞쪽에 나비라는 두 글자 나비를 불러오라는 거고요.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흰 또 빈칸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또 나비를 불러와라가 되겠고요. 춤을 추며 오너라 때 오너라는 요 앞에 있는 오너라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원리로 빈칸이 생기고 또 빈칸을 다시 채워 넣는지 아시겠죠? 조금 더 긴 문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노래고요. 이 학습을 하기 전에 한번 실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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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 다음 칸이 없는데 앞에 왜 왔니를 불러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칸에는 또 칸이 비어 있는데 똑같이 왜 왔니를 불러오겠습니다. 꽃 찾으러 미음 뭐 단다란데요. 단다는 앞에 나왔던 what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칸이 비어 있는데 좁으면 왔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요 두 번째도 다시 왔단다라는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단으로 넘어와서요. 무슨 이건 어디까지 가나요? 앞에 나왔던 꽃이라는 단어군요. 꽃을 여기는 또 찾아갈게요. 찾으러 이고요. 또 여기는 비어있는 칸은 한 칸은 왔느냐가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도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자, 예쁜 하고 칸이 있는 거는 꽃을이라는 걸 불러오고요. 요번 칸은 바로 앞에 있던 찾으러라는 걸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칸은 왔단다를 불러오고요. 똑같이 다음 칸에 앞전에 나왔던 왔단다를 붙이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반복되는 글자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데이터 반복되는 데이터를 줄여나가는 코딩을 LZ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될 경우에 이미 나와 있던 위치를 가리키도록 해서 정보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이미지에 자주 쓰이는 PNG나 움직이는 움짤 만들 때 쓰는 GIF 이런 이미지 파일 포맷이 이런 LZ 코딩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또 우리가 R집, 뭐 반디집 이런 압축 프로그램에서 이런 LZ 코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줄이게 됩니다. 그동안 컴퓨터 파일을 압축할 때 어떻게 압축하는지 궁금했던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글자가 4개가 있고 3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3글자를 채워 넣을 건데 어떻게 채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3칸이 들어가 있는데 3칸이 비어 있는데 이 3칸이 가르치는 글에는 지금 글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칸에 자기 자신을 또 가리키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컴퓨터가 이거를 인식할 때는 한 비트씩 앞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문자씩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글자를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한 글자씩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이 세 개의 문자 중에 첫 번째 문자를 불러오게 되면요. 바로 앞전 두 칸 전에 있던 7이라는 문자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또 두 칸 앞에 있는 험이라는 글자를 불러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도 또 두 칸 앞에 있는 실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학실험,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몇 칸 전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반복되는 걸 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글자가 중복이 될까, 단어가 많이 중복이 되고 해서 압축은 얼마나 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도레미송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레미송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작은 솔방울 라는 라디오 고요 시는 줄줄 시는 문 다 함께 부르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 도미미미솔솔 레파파라시시 도미미미솔솔 레파파라시시 솔도 라파미 도레 솔도 라시 도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도 자, 잘 들으셨죠? 이 도레미송 글자, 이 가사는 총 글자 수가 118개가 있습니다. 정말 맞은가요? 제가 일일이 다 해봤으니까 맞겠죠? 1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어 있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는 게 또 들어가고요. 도라는 게 이미 여기에 나왔었죠? 도화지. 그리고 느는 또 여기 나왔었고요. 둥근 레가 또 나왔었고요. 여기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는 나왔었고 미, 파 이렇게 제가 중복되는 글자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는 세어보면 총 40개고요. 중복되지 않은 글자 수 40개.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118개 중에서 40개만 고유한 데이터고요. 나머지 이 글자들은 중복되어 있는 반복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66% 정도 압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있는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해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LZ 코딩은 데이터에 있는 반복된 문자를 이미 나와 있던 위치로 표시해서 데이터의 실질적인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LZ 코딩은
압축을 풀면 다시 원래의 데이터가 손실 없이 복원되는 무손실 압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LZ 코딩은 우리가 컴퓨터 이미지로 많이 쓰고 있는 PNG나 움짤이라고 대변되는 GIF 이미지 파일 포맷에 사용이 되고, 또한 RZIP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압축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헬로우 소프트웨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던가 언플러그드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방문해서 좋은 자료, 많은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